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2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본상의 허심탄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더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대로 22대 총선 앞두고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자리 마련했는데요. 각 당의 상황이 정말 하루 중에서도 한시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실 수 있는 상황에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저희들이 최대한 추려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청주 흥덕 선거구 이제 네 분의 경선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인 송태영 예비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는 또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흥덕구민 여러분 또 MB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흥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송태영입니다. 아마 좀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아침에 도로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되는데 요즘은 매일 그 아침에 비가 또 아니면 눈이 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무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뭐 개나리도 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제는 새봄인데 새봄은 늘 그 뭐 새 출발 또 희망 이런 걸 상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 스프링 뉴 스타트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흥덕구민 여러분도 희망과 또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자리에 처음 모셨는데 사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걸쳐서 도내 국민의힘 도내 5개 지역구에서는 이제 경선이 실시가 됩니다. 먼저 이제 발표가 됐던 곳이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5개 지역 그리고 우선 단수 공천 한 지역 빼고 이제 끝까지 결과가 안 났던 곳이 바로 청주 흥덕구하고 청원구 두 곳이었어요. 이제 그만큼 결론을 빨리 내기가 어려웠다, 고심이 깊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흥덕의 경우 국민의힘이 4분의 경선 4인 경선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4인 경선은 국민의힘 전국에서 살펴봐도 굉장히 드문. 많습니다. 4인 경선 많이 있어요. 거기 또 대체로 이제 청년들한테는 또 경선의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5인 경선까지 있습니다. 5인 경선이군요. 근데 어쨌든 도내 다른 지역구들은 보통 이제 2인 경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진 청원도 역시 2인 경선으로 네네. 결론이 났는데 네. 흥덕은 왜 4인 경선으로 이렇게 후보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흥덕구가 이제 그 역대 선거에서 충청북구 8개 선거구 중에 가장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 그렇습니다. 험지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하나는 경선이 끝난 다음에 모든 그 후보자들이 함께 네. 원팀이 돼서 민주당을 상대하고 결국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예비 후보 됐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결국 이제 원팀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이후에 네,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네네. 그 이후의 상황은 원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저는 대체로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보수가 사실 저도 이제 두 번에 지금 세 번째인데 두 그러시죠. 번에 걸쳐서 이제 예.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2008년도에는 그 친박 연대가 나와서 보수가 좀 분열이 됐고 네. 2016년도에도 무소속 후보가 탈당하고 나와서,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보수표가 분산이 돼서 사실은 당력을 집중한다든지 또 1대1 구도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는 뭐 그 어떤 당의 어떤 결정, 공천 결정에 대해서는 늘 그 승복해 왔고 네. 백의종군 자세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에 다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다 하는데 또 네. 그것도 정치적인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런 자신만의 또는 당과의 약속을 깨고서 또 다른 정책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무소속이나 다른 정파에 그게 참여를 안 못하게 되죠. 돼 있습니까? 예, 예. 선거법상으로. 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미. 예. 전체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분이 이제 컷오프된 바람에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좀 있지 않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의 우려도 네. 역시 불씨는 남아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솔직한 네.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 좀 향후 이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2008년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016년 이어서 네. 오랜만에 이제 선거에 나서셨습니다. 네네. 공천 면접도 지난주였나요? 이제 네네. 같이들 다른 후보 세 분과 함께 네네. 들어가서 보셨을 네. 텐데 소위 말하는 오랜만에 네네. 필드에 나가서 네. 선거를 뛰어보시니까 네. 어떤 게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던가요? 글쎄 비슷합니까? 저는 뭐 일단 뭐 선거 지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개 예. 이제 선거하면은 선거 지형, 선거 구도, 인물, 정책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흥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8개 선거 지역 중에서 가장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험지 중에 이제 험지였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이제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 때에 네.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지만 예. 이겼고 또 흥덕구 안에서의 표심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압승을 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선거 지형이 좀 변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청주나 충북을 할 일이 좀 많고 중앙정부와 협조 내지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출신 이제
대통령이기도 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이 돼서 네. 지금은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현장 분위기는 좋다. 특별히 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극단적인 사당화를 통해서 장시기에 대권 꿈을 이루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나. 특히 또 여기서도 도중환 의원이 당연히 나와서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흥덕 구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측근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낙하산으로 와서 동작구에 신청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신인 다른 분들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어떻게든 간에 이제 어떤 정략적이고 예.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전략에 의해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선거 지형이나 선거 구도나 이런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좀 수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조로의 기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작 부분 말씀하신 건 이제 아마 이현희 그렇습니다. 부원장 예, 말씀하시는 네. 것 같고요. 일단 그 본선에 대한 얘기 잠시 두고 네. 일단은 당내 이제 허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강점, 어떤 경쟁력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5개 국내힘 경선이 치러지는데 네. 흥덕하고 청원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언제 경선을 치른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직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든 뭐 다음 주라든지 네. 뭐 3월 더 넘어가기 전에는 뭐 결론이 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예. 네. 어떤 다른 세 분에 비해서 강점을 좀 내세우시겠어요? 대개 저도 이제 뭐 행정학자입니다. 그래서 예. 대개 이제 일이라는 건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그 행정학에서 정치 인사의 원칙을 이제 대개 적재적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흥덕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국회의원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결과로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하고 그 직위에 국회의원 직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18년 동안 사무처 당직자로서 전문가로서 예. 활동했고 또 한 20년 동안 또 현장 정치를 했고 한 5년 이상 또 학교에서 정책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현장과 이론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 그리고 정치 전문가로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저력이 네.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한 2년 동안 이제 각종 방송에서 정치 패널로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나 야권의 패널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네. 보수나 국민의힘을 대변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중앙 정치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실적을 내려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네트워크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조직인 윤공정 포럼의 공동 대표도 했고 또 후보 정무특보도 했고 네. 또 뭐 정책팀의 부단장도 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움직이는 데에 좋다 하는 것이고 저는 뭐 당 생활과 현장 생활을 하면서 당에서 중요한 보직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네네. 우리 당의 그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을 두 차례 역임을 하면서 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전략가이고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을 통해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력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북의
또 청주의 흥덕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또 중앙부대에서 정치인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경쟁력이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예. 부분을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일종의 반론 차원으로 지금 저랑 인터뷰니까요. 네. 아까 이제 실력, 또 네. 뭐 네트워크, 네. 또 그동안의 경험, 보직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워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도 네, 그렇습니다. 하셨으니까 이제 실력 관련해서 네. 지금 여타 국민의힘 다른 예비 후보들 네. 중에 뭐 예를 들면 김동원 후보, 뭐 김학도 후보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섭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를 네. 유치하겠다 이런 네. 공약도 저희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오셔서 네, 네, 그때 네.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현장 정치, 중앙 정치를 오랫동안 또 경험했다는 어떤 장점도 있으시지만 네. 그런 면에서 타 후보들이 이제 내세우는 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더 나은 흥덕부의 발전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한국 정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어떤 그 국민들의 또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철학이 이렇습니다. 깨끗한 정치 그리고 실사구시의 실용 정치를 통해서 생산성을 담보하는 다시 말해서 결과를 어떤 그 평가받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바탕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리 민복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정치 철학을 한국 정치에 접목시키고 같이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저는 청주는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예. 지금 대전이나 세종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성격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수도는 팽창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막판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는 지금 미래산업이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예. 반도체, 바이오, 2차 단지. 그래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것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경제산업도시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10년 내에 대전을 추월할 수 있는 충청권의 제1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저는 정치를 하면서 청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그랜드한 어떤 플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제 공약이 메가시티 청주입니다. 메가시티 청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가 지금 메가시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느 나라를 갔을 때 제가 미국 갔습니까? 뭐 영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런던이나 뉴욕 갔다 LA 갔다 하고 도쿄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세계는 국가 경쟁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도시 경쟁 시대고 우리도 당장 서울이 지금 자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국가 정책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 메가시티, 광주 메가시티, 우리 충청도만 해도 초광역 충청 메가시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메가시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울경은 부산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누가 어느 도시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광역 어떤 네네.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려면 우리 자체가 청주를 네. 중심으로 메가시티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가능하고 그런 그림과 이런 부분을 하고 기존의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으로 예술이다. 이것을 예.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정 예. 또 그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알겠습니다. 다 하고 또 인근의 그 군단위 시단위하고의 어떤 상생 어떤 경제 생활권을 확대하는 네. 이런 연기하는 이런 것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플랜을 네.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입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험지잖아요. 흥덕구가.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올라가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네. 쉽지 않은 싸움임은 네, 분명한데요. 맞습니다. 예. 누가 나오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뭐 도종환 의원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고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 선거라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 또는 현역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잘했으면 네네네. 다시 평가해주고 잘못했으면은 평가를 심판을 받아서 이제 어떤 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도종환 의원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도종환 의원이 사실은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드는데 판단하세요? 일단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중앙 정치에서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서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장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권 교체의 책임자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 내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은퇴 얘기도 나오고 어떤 그 후보 출마를 하지 말아라는 종용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 다시 말하면 도종환 의원은 중앙 정치에서 이미 이제 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에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 무대에서 역할이 없다. 또 하나는 지방으로 보면 지금 청주나 흥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퀘션 마크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집권당의 중요한 정치인 장관 출신의 삼선 의원을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지역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런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앙 정치나 지역에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급격하게 정치적인 어떤 유통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저는 뭐 도종환 후보가 나오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러면 네. 또 역시 그 말의 반대로 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후보 중에서 네. 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네.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네. 무소속 기간을 거쳐서 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 신용환 전 교수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지금 어디를 갈지 뭐 다 여론조사 네네. 뭐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네.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가장 그래도 역시 처음에 현실성 있게 다가왔던 지역군이 또 흥덕구가 네네. 있단 네. 말이죠. 네. 만약에 흥덕구로 뭐 신용환 전 네. 교수가 나온다거나 뭐 이현희 네. 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그간 흥덕구로 해서 뭐 했느냐라는 어떤 네. 심판의 것들이 좀 네. 퇴색되기 때문에 네. 더 어려운 싸움이 되게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저는 뭐 신용환 씨가 나오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6년도에 이미 당내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성산이 있고 또 저도 이제 뭐 요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신용환 교수의 그 어떤 정치적인 행보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의 주체는 당적을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판의 주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상식에 시민들? 맞지 않죠. 이게 이제 그 당적을 뭐 계속 옮긴다든지 또 뭐 자기가 뭐 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뭐 저 선거의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또 그걸 또 뭐 비판하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은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뢰가 바탕이 깔려야 됩니다. 그 신뢰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달라오면 안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크게 정치적인 포텐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명분이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네. 네. 경쟁력이 없다. 네, 그럼 뭐 명분도 그렇고 실제로다가 뭐 쭉 그 여기서 정치를 했지만 그렇게 뭐 실적이 있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네. 광고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네. 나머지 시간에 또 두루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나 올해는 꼭 재테크한다. 재테크 말고 이테크해. XM3 이텍 하이브리드. 주행 중 자동 충전으로 동일 가솔린 모델 대비 도심 최대 32% 연료비 절감.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월 20만 8천 원부터. 이텍 for all. 르노코리아 자동차.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별이 5개. 갑진년 가장 값진 선물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장수에서 설맞이 건강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2월 29일까지 장수도 쇼파 매장에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장수도 쇼파 매장에서 만나요. 별이 5개.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선거용 인쇄물 제작은 에즈랜드. 네, 9번상의 허심탄회 더 인터뷰. 오늘은 송태영 국민의힘 흥덕구 예비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국민의힘이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공천 그 면접 보고 오신 분들 저희 방송 나왔을 때 다들 네. 하시는 말씀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점수에 대해서 네. 이런 게 확실하긴 하더라.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다들 수긍하시고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송 예비 후보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뭐 일단 뭐 우리 시스템 공천한다고 해서 배점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 네네. 40%는 여론조사, 예. 15%는 도덕성, 35% 정도는 당 기여도 그리고 면접 점수가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돼가지고 네. 했는데 대체로 뭐 한 1분 정도 자기 소신 발언을 예.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개별적인 네네. 질문을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예. 이제 그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배점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심층적인 어떤 면접이나 네네. 이런 것은 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체크하는 수준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현역 뭐 이렇게 페널티도 있고 네. 신인 뭐 청년 경우에 가점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흥덕구 경선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아마 이유키 예비후보는 워낙 젊은 또 후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아마 가점이 이렇게 들어갈 네, 것이고요. 가점도 들어가고 감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선거를 유발을 했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네. 혹시 송태영 예비 후보께서는 감점 요인이 있습니까? 감점 요인은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전에 뭐 이렇게 그게 상관이 없군요. 그죠. 제가 2번 도전했는데 네. 3번 떨어진 경우는 이제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저는 2번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그 뭐 돈에 계신 분들은 워낙 또 다들 아시고요. 네, 사실 네. 송태영 예비후 워낙 네. 잘들 아시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익히 알고 있고 네. 중앙의 아까 네트워크라든지 네, 네. 뭐 여러 가지 실력에 대해서들도 아시는 분들도 네.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역시 2008년, 2016년 그렇게 또 2번의 또 기회들 그 저기 총선을 거치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그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한창 또 이번 선거의 초두에는 네네.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타 다른 후보들의 신인들에 비해서는 네. 그런 부분을 공략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네. 것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마무리 말씀으로 일단 같이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적재적소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이제 그 할 일이 많고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청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그런 어떤 자격론에 입각해서 아마 판단하실 것이다 생각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 누가 더 힘있게 중앙정부를 힘을 가져와서 네. 접목시킬 수 있는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저는 그동안 여기 이 국회의원 되지 못했지만 오송 호남 고수철 분기역이랄지 청주정원 통합이랄지 천복단지랄지 뭐 여기 그 테크노폴리스 수행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중심적인 역할에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다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를 좀 주실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싶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뻣뻣나무야 물봉 기러기 담아봉접인데 나비가 꽃을 보고서 그 양행할 소냐